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 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어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843페이지 치매 환자 관리 및 유심 사항 관련. 그 844쪽하고 856쪽 그 치매 없는 행복한 신고 도피하고 청소년 이거 같은 내용이죠. 예, 그 같은 내용인데 저희 보고를 드렸는데 편집하면서 이게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같은데 이거 나오다가 했어요. 지금 치매 환자가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등록 환자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네요. 그 책자에 나와요. 아, 예. 그 치매 환자 수가 그 남성보다 여성이 3배 정도 많은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른 사항은 없고 그 성별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거는 여성들이 특별히 많다 하는 건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건 자료는 없습니다. 아니 또 현황에 보니까 한 3배 정도 많아서 그 여성이 뭐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뭐 이거지. 원래 이제 질병별로 그런 걸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어떤 질환에 노출돼서 치료하는 거의 한 10배 정도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또 노인들, 어린애들 예, 성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고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아무래도 많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다음 또 그 치료도 남성 한 사람 치료하는 그런 힘든 것보다 여성 10사람 하는 것보다 여성 한 사람 치료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데 있습니다. 신체 구조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구조적인 적으로 치매 환자가 좀 많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치매 등록 환자 수는 935명이고 지원 인원수가 939명인데 4명이 더 많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치매 환자는 그 한번 등록하면 그 작년부터 계속 누계적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제 등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규 환자가 늘어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전체 등록 환자는 뭐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선별 검사 인원하고 등록 인원하고 그 차이입니다. 선별 검사. 예. 선별 검사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등록 한 분하고 선별 검사는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 정도 했는데 두 가지를 뭐 검사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별 검사 숫자가 많은 거는 선별 검사 중에서 치매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치매로 와도 이제 그 등록 환자 수는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그 배회 감지기 지원 현황을 보면은 34명이 등록 있는데 그 등록 환자 수에 비해서 지원자가 적은데 이건 뭐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신청 안 한 것도 있고 이제 밖에 나가 배회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사고를 한 번씩 나간 분들이 경찰서 신고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 등록 그 환자 수는 935명인데 왜 감 신청한 분은 34명밖에 안 돼서 이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본인들이 이제 밖에 배회하고 하는 걸 이제 한 번씩 나가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데 저희들 홍보를 해도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신청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그 사실 그 지난해입니까? 올해입니까? 그 가수의 슈퍼대에 그 치매 환자 실종돼가지고 근데 그때 보니까 이 상당히 그 좋더라고요. 예. 이 그 집에서 뭐 나가고 나오는 실시간으로 보호자한테 그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적으로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거지 상당히 좋은 그 장비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은 군비로 이걸 해놓고 실제로 이제 경찰서에 해가 요청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예산을 채워서 다른 시군에 지금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곳만 이제 군비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아마 며칠 전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경남 보도에 돼가지고 신문에 그 경남의 등록 환자 수보다 배회 감지기 하는 사람들이 적다 해서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답변이 아마 향후에 전문 전수 조사를 해서 도비를 주든지 한다고 그렇게 막 발표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말 그 필요한 그 장비인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예. 꼭 필요한 그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배회 감지기가 1인 월 29,590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임대료입니까? 예. 배 사용 수수료하고 이게 그러고요. 그 배 감지기 한 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30만 원 정도. 그럼 30만 원 같으면 이게 사서 보호하는 게 낫지 뭐 한 달에 조수료하고 한 3만 원씩 나가는데 1년만 하면 원전이 나오는데 예산하고 이거 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예산은 충분한데 그 사서 하게 되면 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업체 어디고 요 침해하는 요거 배회 감지하는 업체에서 항상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비교가 가지고 안 되고. 예. 아니 중생활 지원실에도 보니까 그 장애인들한테 배 감축이 돼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가격이 30만 원 정도 하면 이게 벌써 사서 그 적응하는 거 같이 싶은데 하여튼 이 업자가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업체에서. 그냥 사서 하면 나중에 이제 파손될 수도 있고 잊어버리고 이러면 또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왜냐하면 치매 환자들이 지금 그 목걸이나 손목에 차고 다니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있고 파손될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이거 지금 임대를 하면 손실 될 경우에는 뭐 업체에 다시 기계를 줍니까? 이해해주고 고쳐주고 막 그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뭐 기계가 보면은 뭐 크게 뭐 업체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기계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안 되면은 못 없지만은 이 기계가 좋아서 뭐 그냥 보험만 하면 되는 것 같으면은 카드에서 사주는 게 훨씬 그 예산으로 봐서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냥 사게 되면 관리 업체에서 보호자하고 이게 연결도 안 되고 이제 그냥 보호자들이 업체에 맡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제대로 사가지고 관리하면 되는데 관리 잘 안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뭐 GPS로 지금 그 해서
우리나라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싶은데. 네, 일단 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치매 초기에는 약을 먹으면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치매 그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 치매 상담소를 별도로 이제 별실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소 진료소에다 상담실 이제 그걸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현재는 이제 그 서견병원에 저 진료 신경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연결해서 그렇게 진료를 받고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건소 우리 내과 전문의 하고, 예, 우리는 이제 기초 선별 검사만 하고, 요거는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과나 이런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 그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치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치매에 걸리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 문제까지 이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우리 국민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 820페이지 보면 통합 건강 정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45인승 버스를 운행해가지고 싱싱 달려라 통합 건강 정진 사업이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이제 4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취약 마을 및 학교를 방문해서 뭐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도 자료에도 많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 예. 45인승 버스가 농번기에는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사업장 등으로 이제 방문해서 하고 네. 농한기에는 읍면 취약 지역으로 출장해서 건강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주 2회 운영을 합니다. 이제 겨울철에는 차 안에 그 무립 치과 장비가 있고 해서 물이 얼까 싶어서 겨울철에는 생략하고 요 동절기 지나면 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민들께서 안내하고 혈압, 혈당, 치매, 우울증, 금연, 한의학 이런 상담을 하고 특히 버스에서는 이제 칫솔, 일솔질 체험하고 틀니 세척, 그다음 구취 측정, 구강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침을 놔두고 있고 심내 혈관 질병의 유증상자는 보건소 및 병원으로 연계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1개 마을 802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애로사항으로는 45인승 대형 버스가 돼갖고 이제 좁은 골목길은 상당히 이제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11명이 종사를 한다, 그죠? 예, 11명이 하는데 한꺼번에 인력은 어떻게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주위에 나가기 때문에 실제는 뭐 다른 일을 좀 놔두고 나가서 여기도 매달리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해마다 보면 털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털리 사업을 하는데 그 구강에 대해서 예방 어떻게 털리 가서 어떻게 해주시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에게?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그런 걸 예, 털리 보통 이제 나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날은 항상 나갈 때는 현지에 가서 잠시 들렸다가 이제 보고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털리를 당초에 병원에서 이제 털리 해놓을 때는 의사들이 치과 의사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이제
틀니 끼는 방법이라든지 세척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관도 문제죠. 그걸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또 뭐 끼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또 틀니 세척하는 그 기계도 있습니다. 차 안에 세척도 해버리고 틀니를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 그런 마을에서 그 뭐야 이동이 그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은 그 보급이 안 되겠네, 그죠? 그 혜택을 못 본다니까, 그죠? 그 마을에 이제 큰 버스가 골목길에 못 들어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모시고 나오는 그런 형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지기로 해서 이제 진료소 지역이 대부분 이제 그런 동네가 많은데 진료소까지는 저희들 차가 가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기까지는 동네까지 나오고 그래서 일일이 마을 경로당 하나하나 더 가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제약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저 2015년도에는 금년 크릴이 그게 해가지고 또 인기를 끌었고 그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또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널리 또 홍보도 하시고 좀 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모자 건강교실이라고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모자. 예. 그거는 주로 이제 그 산모들을 이제 그 운동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겁니까? 나중에 뭐 아기 낳을 때라든지 이런 거 건강을 위해서. 그건 이제 아기 순산을 하기 위해 유도하기 위해서 네. 요가 교실이라 임산부 요가 교실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주 80명이다, 그죠? 등록이 된 예. 80명. 그리고 난임 부부 이렇게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그 정확한 산부인과나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외지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겁니까? 전국 이제 산부인과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그 창 지역에서는 대구나 이런데 마리아 산부인과라든지 대구에 유명한 그 인공 수정 잘하는데 이런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그러면 예. 그 추천을 해주는 그런 형편이네요. 아니 이제 본인들이 그 보통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예. 이거 혜택을 보려면 뭐 저소득증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기저귀 사업은 저소득증 중위 소득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자로서 이제 전국과 월 평균 소득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50%. 150% 이하. 네. 예. 그 요즘 뭐 환경 호르몬이야 뭐 호르몬 적용을 받아서 그 불임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몰라서 또 혜택을 못 보는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 하시고 좋은 일 사업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이렇게 그 홍보도 하시고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여름인데 이제 뭐 벌레나 이런 개충이 많습니다. 그 방역 사업도 신경을 쓰셔서 조금 골목골목이 또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올해 퇴직이시죠? 연말까지 지금 사무실 나오고. 예. 예. 어쨌든 노고 많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표조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이제 그 업무가 참 대민 그 최전선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피는 업무들인데요. 예. 특히 이제 뭐 지소하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세밀한 그 보살핌이 필요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직원들에 대한 근무지 그 조정과 관련해서 더러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한 곳에서 근무하는 그런 형편이죠, 그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그 이번에 이제 뭐 정기 인사도 있고 또 보건소 자체에서도 그 직원들에 대한 근무지 조정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현재 보건진료소 직원 1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6명이 5년 이상 근무 중에 있고, 이제 한 사람은 금년 7월에 또 가족 도리보건진료소에 그 금년 7월에 공론소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군의 정기 인사와 연계해서 5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무지 조정은 그 장군 보건진료원 인사 운영 지침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저기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뭐 본인들이 어디 가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먼저 이렇게 안 받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1희망지, 2희망지가 지금 요 행정사무검사 끝나면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예, 먼저 받고 이제 예. 그 다음에 운영 지침에 맞춰 갖고 이제 적용을 하신다, 그죠? 예, 자기들도 또 원하는 자녀를 키우는 학생들도 있고 진료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는 데 상당히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그 과거에는 그냥 한 곳에만 이렇게 근무를 함으로 해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안 좋은 점이 많아가지고 그죠? 근자에 이렇게 순환 보직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적용 이렇게 분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8곳이죠, 그죠? 예. 18곳에 그 분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마구잡이로 이렇게 돌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근거리하고 원거리가 반반 9개 반반으로 주로 돼 있어요. 어떤 곳이 먼 거리로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거창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예. 군청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 보건진료소 강천, 모동, 윤리, 고학, 진목, 인불, 지산, 양지 요 9개소는 근거리고 원거리는 하성, 봉산, 계명, 소정, 월성, 대현, 도리, 용암, 중촌 요 9군데 원거리로 그렇게 지금 거리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들하고 가까운 곳들 이렇게 9개 해서 서로 이제 교차로 이렇게 돌리신다, 그죠?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 근무 태만이라든가 뭐 이런 그 관리 부분에서 사실 뭐 이 보건소 자체에서 물론 자주 나가 보시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직원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런 어떤 책임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수시로 출장을 해서 복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의 역량 혼자 이제 떨어져 있고 지소는 물론 이제 공중보건의사하고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있고 보건행정계장 담당자 3사람이 이제 전체를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가볼 수도 없고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근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분기별로 이제 발표회를 하고 발제 방안을 이제 토의해서 평가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신규 올 시책으로 이번에 그 새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고 22일 날 또 1차 평가대를 해서 수범 사례를 발표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좀 시상금도 주고 네, 우리 그 잘못하고 있는 데는 이번 인사 때 조금 불리한 방향으로 또 검평 때 제가 조절하고 그렇게 이제 요새는 좀 검평 또 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번까지 가만히 있다가 요즘은 이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검평 관계 때문에 본인들도 애사심을 갖고 지금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각 그 지소별로 그 마을마다 이렇게 질병도 약간씩 거의 뭐 농촌에 그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근골격계라든가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수범적인 사례들 좀 특징적인 사례들 그런 것들 발표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이렇게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주민들의 어떤
그 만족도라 합니까? 뭐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사 이런 것이 그 직원들 그 이동하고 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이제 그 잘하는 지금 이제 문제가 잘하는 진료소에는 그대로 존치했더라 그 놔두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워낙 잘하고 있는 데는 보내지 말라고 계속해서 놔두라 하는 데도 있고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 유지분들이 저한테 뭐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네. 나쁘다고 얘기하는 데는 없고 잘하니까 다른 데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데는 다른 데 있는 진료소 직원을 갖다가 자기 마을로 좀 왔으면 그런 데는 있습니다. 네. 그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막 그 직원들 간에 이렇게 각자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근무와 관련한 부분, 요 직원과 관련한 부분은 예, 그 정도로 하고요. 817쪽에 보니까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는데요. 817쪽에 그 두 건이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건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건에서 그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가 그 뭐 전체 금액에서 봤을 때는 뭐 상당하게 이렇게 좀 반납이 됐네요. 그 예. 이유를 대상자 감소라고 해놨는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자 수가 이제 현재 20명인데 동사마을이 16명, 성사마을 1명, 기타 3명, 이건 이제 기타 3명 제가 집에 있는 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한신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라 하는 거는 그 옛날부터 그 알게 모르게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걸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특별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심사를 통해서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월 15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뭐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된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인원수가 정해졌을 거고 그런데 그러면 국비 책정된 만큼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그쪽에서 예, 예. 예, 사망이 돌아가신 분이 한 4명 정도 되고 예, 예. 그렇습니까?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 837쪽에 출산 장려책과 관련한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전반적으로 농촌의 현실이 지금 그렇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율이 극도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어쨌든 자구책을 만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지금 출산 거기에 장려와 관련한 그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 있는데 좀 그 위에서 5번째에 보면 출산 장려금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죠? 예, 찾으셨습니까? 그 장려금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가 이렇게 책정돼 있고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13, 14, 15년 또 이게 한 3년간 이걸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2013년도는 8,500만 원 돼 있고 14년도는 아주 15년까지 거의 8,500만 원, 올해는 8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정책이죠, 그죠? 예. 그죠? 예.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이게 전에보다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 왜 줄어듭니까? 출산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출산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2015년도에 비해서 11% 정도 이제 감소되어 예상이 집행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 집행도. 그래 둘째, 셋째 등 다자에 대한 이제 지원 강화 확대 방안에 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출산 지원 정책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청년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조성 등이 이제 있어야 돼. 이 밖에도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아무리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도 출산율 감소는 계속하고 아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보다 많이 죽은 인근 함양군이나 전국에서도 잘 하고 있는 성남시를 보면 출산 장려금과 양육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올 3월기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문에 이제 보도됐는데 인구 변화와 출생 보고서에 이제 따르면 출산 장려금과 양육 수당 등의 출산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남성과 여성의 고용 이제 율에서도 차이도 있고 여성 고용률이 높으면 지금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결과가 아니고 출산율이 낮고 여성 고용률이 낮으면 출산율이 높은 거로 그래 나타나고 있고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잠깐 설명하신 사이에 참 몰랐던 게 많은데요. 우리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 모성이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출산이라는 것이 참 일과 병행하기 어려운 측면 그런 것들 때문에 출산율에 또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예산액 자체도 문제지만 뭐 어떤 논문에 비교해놨는데 뭐 예산이 출산율하고 직접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 것처럼 예산액은 그렇다 치도 그럼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이라도 그 예산만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동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놨으면 만약에 둘째, 셋째 뭐 지금 5세까지 주죠, 그죠? 맞습니까? 안 되면 그 담당계장님이 나오시. 예, 양육.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양육 수당을 5세까지 주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취약시까지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액을 좀 늘리고 하면 아무리 서로 직접 연관은 없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가 정책이나 또 이런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뭐 출산에 열심히 그래도 호응해준 그런 분들에 대한 또 배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또 네. 보건소에서 할 게 있고 이게 또 뭐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양육관계 또 뭐 주민생활 지원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들까지 저희들이 이제 다 신경 쓰기 좀 어려운 그런 편입니다. 예. 좀 정책적으로 소장님께서 좀 뭐 연관되는 부서하고 조율을 하시면서 이 집행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달라. 조금 요 유도리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집행이 좀 다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각별히 좀 집행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분 또 하시고 또 마저 하겠습니다. 예,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833페이지입니다.
방역 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소장님 그 전염병인 그 지카 바이러스 아니습니까? 예. 이 언론에 그 많이 보도가 되는데 우리 국내에 5명이 환자가 그 발생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뭐 감염 환자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국내에 이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5명이 발생해서 모두 완치가 되고 그래서 저희 보고서 자체에서 발생 현황을 항상 의료기관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거기 이제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죠. 이제 뭐 어떤 모기입니까? 원래 이제 지카 바이러스 보유한 모기는 이제 이집트 순모기와 흰줄 순모기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며 이집트 순모기는 우리 국내에는 자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식하고 안 있고 흰줄 순모기는 국내에 주로 이제 숲 근처 주거지나 폐타이어 고인물 등에서 서식하지만 아직까지 지카 바이러스 보유 순모기를 발견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집트 모기는 없고 그 우리 국내에서는 흰줄 순모기는 있네, 그죠? 예, 그 위에서부터 질문 그래서 갈비보에서 이제 예. 모기도 그렇고 전부 이제 우리 하절기에 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료에 보니까 작년보다도 그 차량용 연막기라든지 휴대용 연막기 이런 차도 다 그 보강을 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 적에는 또 그 방역 차량이 지나가면 한쪽만 쭉 뭐 방역이 되는 그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보니까 골목마다 그 이륜차로 많이 하고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효과가 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여하튼 하절기 방역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카 바이러스. 그 흰줄 순모기 방제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방역업체와 합동으로 흰줄 순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23개소 정도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충 구제제를 계속해서 이제 투입을 하였고 또 매월 1일하고 15일 일제 방제의 날을 지정해서 전 면에서 동시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보건소 홈페이지에 흰줄 순모기 대응 국민 행동 수칙 등을 게재하는 등 국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의 날도 정하고 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에는 이거 무서운 지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850페이지 관련해서 그 보건기관 시스템 유지 관리 건입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그 5월달에 그 전라남도 신안군의 모 섬마을 초등학교 간사의 그 주민에 의한 여고사 성폭행 사건 그 발생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까 그때 그 TV에 보니까 의회 의장이 뭐 유감 표명을 하는 뭐 기자회견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사건이 참 그 나타나는 게 유감스럽고 우리 군에도 각지의 그 보건진료소가 아까 18개 있다 그랬죠. 네, 있습니다. 18개인데 이런데 그 근무하면서 참 이런 사건이 날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염려를 해봅니다. 우리 군에는 뭐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적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도 오랫동안 했는데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진료소의 그 18군데 중에 그 거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출퇴근하는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 진료소 내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8명 정도 있네. 예. 그래서 참 거기서 또 자는 사람이 8명이나 있고 또 이게 이제 마을하고 좀 뭐 원거리에 있는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뭐 예, 걱정을 안 해볼 수 없는데 그런 데는 뭐 그 경비 시스템이나 뭐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뭐 보안 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우리 이제 저희들 조사한 결과는 무인 경비 시스템이 세콤이나 캡스 되어 있는 18개 진료소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있고 CCTV는 한 7개, 비상벨은 8개, 방범창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방범창 3개소 같으면 설치 안 된 데가 많네요. 예. 그거는 어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둘러보고 조사도 했습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 이제 그장 경찰서장님이 뭐 신원이 오지라 해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양지 보건진료소하고 대현 보건진료소를 같이 방문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해서 경찰에서 지원할 부분은 뭐 조속히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이제 우리 경찰관에 지시를 하는 걸 제가 봤고요. 저희도 이제 안전대책이 이제 미흡한 진료소에는 주경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대책을 조속히 뭐 수립해서 직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자율방범대 또 면직원, 이장협의회 등과 적극 협조해서 진료소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찰에서도 지금 챙기고 있네요. 예, 위에서 이제 사건이 네. 있다 보니까 전국 경찰서에 다 이게 챙기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튼 이 소장님 일제 점검을 해서 우리 간내는 또 이런 사건이 좀 안 나도록 그래 좀 챙겨주시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이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이순 의원입니다. 837조. 그 출산 장려 지원 대책에 그 밑에 보면 태아 출생아 건강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셋째 아이 이상 5년 가입 10년 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장이 끝나면 그 후에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보험가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급 발생이 이제 다가오는 2018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환급금이 거장군으로 기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환급금이 군으로 기속된다고 하셨는데 출산 장려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게 출생아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게 문제, 민원이 또 발생하고 해서 이 민원인들이 전화 와서 그 우리 애기 때문에 이런 걸 주는데 군에서 돌아가져가면 되겠느냐. 안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것 별로 없으면서 하고 이제 민원 제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인정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 시기인 이제 2018년 1월 전에 조례를 이제 개정해서 거창군으로 기속하는 환급금을 피보험자에 기속되도록 저 군수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럼 5년간 보험료 지급 금액이 1인당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에게 환급되면 1인당 환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급금이 1인당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보장 기간 동안에 이제 축하금이 한 3번 해서 1회 10만 원 해서 총 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럼 환급 금액이 1인당 200 정도이면 군에서는 이미 집행된 금액으로 기속시키는 것보다 피보험자인 출생 아기에게 환급해 줌으로써 보험 보장뿐만 아니라 실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의 그 기쁨이 2배가 될 것이고 소장님께서는 보험금이 환급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848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산후조리원 설치 추진 상황의 그 검토 의견을 보면 그 적시자병원 4층 산후조리원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추진이 불가하다. 또 인근 대구 진주 지역에 소재한 산후조리원이 6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산후조리원 추진 계획이 곧 포기됨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산후조리원이 안 되면 그 신생아 관리사라도 우리 군에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명이 양성되어 있는데 그 앞으로 좀 더 양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제 현재 5명이 등록되어 있고 3명이 앞으로 양성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한 8명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 신생아 관리사라도 제때 필요할 때 그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빠른 시일 내에 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그 보건소 이전 후 그 이용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히 재활 치료라든지 그 운동 처방실 같은 그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항상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과 그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 뭐 답변해라서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보건소나 우리 보건진료소나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 지역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항상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그 촌에 있는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 촌의 어른들 뭐 전부 다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좀 뭐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851조에 보면은 그 복무 및 운영 지도 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복무 실태 등 지도 점검 이해하고 근무 상황 불시 점검 이해, 수시 출장 업무 지도 점검 사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조칠구획을 보니까 현재주의 두 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소장님이 한 번씩 불시에 한번 나가시는 겁니까? 우리 이제 보건행정 담당 주소하고 담당자도 나오고 저도 불시에 나가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또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 뭐 5개 T라고 10분이 잘해도 한 분만 잘못하면은 원성은 다 같이 원성을 듣게 돼 있거든. 다 듣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뭐 보건 지소나 보건 진료소를 들린 데는 우리 그 장군 전체적인 안 가봤습니다만 한 10군데 이상 내가 한 둘러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딱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내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저걸 해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한번 그 전에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같은 걸 한번 시켰습니까? 예, 저희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이제 불러서 회의 때도 교육을 하고 저는 항상 제가 항상 그 인사말에 그렇습니다. 저 보건진료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당신들이 여기 근무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인구 500명당 한 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없고 하는 것 같으면 진료소 존치하겠느냐. 아무리 발 안 씻고 그냥 와도 안에 내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야 되고 친절을 해야 된다.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자기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어르신들 때문에 자기들이 존재하고 이때까지 월급을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진료소 어른들이 지역에 있는 500명 되는 그런 분들이 없다면 진료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항상 강조를 했는데도 그 이제 개인 성품상 또 그 성격상 한두 사람은 조금 이제 너무 이제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막 9시 퇴근하면 9시 딱 하고 뭐 6시에 딱 한다 이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말대로 맞기는 맞는데 제가 항상 그럽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조금 일찍 나와서 문도 열어주고 지금 여름철 같으면 일찍 일어나면 덜에 9시 되면 덜파에 나가지고 뭐 한나절인데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평소 때 이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그런 조금 개인적인 그런 거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는 제가 금평으로 제일 뒤에 돌려놓고 막 제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아마 이번에도 손해를 좀 봤을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이것도 뭐 죄송스럽지만은 사실상 우리 그 이제 업하고 이제 우리 시골 촌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업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뭐 무슨 일을 해도 좀 몸 자체가 좀 깨끗하고 신발에 흙이 들어가는 일은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건소를 찾든 어디를 찾든 좀 덜한데 사실상 시골에서는 우리 어른들 일하다 보면은 신발에 흙도 들어가지요. 뭐 손을 털고 뭐 옷을 털어도 문제를 폴폴 나지요. 그 일하다 보면은 점심 먹고 뭐 배 아파서 아이고 이거 배 하고 또 보건소 가서 약도 타 먹으러 뭐 가면은 뭐 나 역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긴 다 할 겁니다. 뭐 신발에 흙에서 수보가 들은 양반이 쫓아 들어오고 일삼아 뭐
쏘구려 싸전이 나겠지만은 겉으로는 그래도 좀 웃고 또 어른들을 좀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이래 해주는 게 안 도리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진짜 잘합니다. 잘하고 모든 분들이 잘하는데, 근데 서두에 말했지만 오게티라고 개중에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씩 이래 있기 때문에 이제 원성이 들리는데, 그 촌에 있는 분들은 서로 좀 이해를 해가지고 또 아침으로도 보면은 요즘 우리 공무원들 정식 출근이 뭐 9시인데만은 9시면은 새참 시간입니다. 오전에 그 촌에 어른들은 보통 7시에 일을 하러 다 나가는데 9시 되면은 시간이 뭐 새참 먹을 시간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한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시간은 공무원들 6시 퇴근입니다만은 시골에는 6시만 해가 하늘 가운데 있어가지고 일해요. 일을 하다 보면 7시 반이나 돼야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 딴에는 일하다가 한 6시 반이나 돼서 막 빨리 온다고 와도 시간을 못 맞춰서 또 못 가서 걸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른들이 뭐 안타까워서 뭐 걸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뭐 진료소에 근무하든지 지소에 근무하든지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아랑을 베풀어 가지고 촌에는 촌의 실정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게 좀 제 바람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런 거는 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양해를 해가지고 이 바쁜 농사철에는 그렇게 좀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규정대로 하면 뭐 9시, 6시가 맞는데 그 지역 그 형편에 따라서 잘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지금 계속 붙잡아달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오고 그렇게 안 하는 데는 뭐 전화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쩌면 규정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걸 뭐 강조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월급을 받아먹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이래 생각하면 또 간단한 답이 나오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대나 이럴 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3 내일 모레 또 우리 평가대회 할 때 그때도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강조를 해서 그렇게 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뭐 참을 게 있는 소리 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의원입니다. 가장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님들 고생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예, 알고 계시죠? 쉼터, 생활체육회, 또 건강보험공단, 또 읍면에서는 라인 댄스, 또 건강체조 등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님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예. 대부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소외되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여성분들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아닌데도 남성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지금 조금 달라졌는데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신청도 많이 안 하시고 또 참여율도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만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남성 체조 교실, 저희 보건소 건강정신실에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남성 요리 교실을 이제 어제 지난 수요일까지 끝났는데 한 28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노래 교실 이제 어르신들 노래 교실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남성 어르신들도 재미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런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남성 체조 교실하고 또 남성 요리 교실들이 있다고 했는데 참여들이 어때요? 남자들은 많이 참여를 안 하죠? 아직까지 뭐 합천 같은데 체조 이런 데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데 거창에 저도 거창 사람입니다만은 거창에 남성분들이 상당히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잘 안 오고 여성들 많이 있으면 이 대답하고 문 열보고 아이고 하고 나가시고 그런 게 있는데 좀 예, 차츰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남녀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831쪽입니다. 그 국민건강검진 시책의 추진 현황 간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2015년도부터 처음으로 65세 이상 독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인 독감 예방접종 주소지가 상관없이 보건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65세 이상 접종률은 좀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내렸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접종률이 예. 예, 접종 약품은 이제 의료기관에 신청량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이제 일괄 조달 구매를 해서 도매상에서 병원에는 이제 주고 있고, 그 의료기관은 이제 행위 수수료, 약은 저희들이 조달 구매해서 배정하니까 괜찮고 행위 수수료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 행위 수수료를 의료기관에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게 이제 예방 접종을 다른데 주소지가 다른데도 다른 데 있는 분들도 해주고 나니까 그게 한 15% 정도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접종률이. 예. 그래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60세 이상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비용은 이제 만약에 뭐 대구나 서울에 주소를 주고 그 창조십자면에서 맞으면 아마 그쪽에다가 그 수수료 자체는 주소지에서 연결하면 거기서 이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관계없이. 예. 그렇게 처리합니까? 예. 예. 서울 사람도 그 장에 와서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간대 노인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 하는 대로 그래 하니까. 요거 하기 전에까지는 상당히 보건소에 지금은 좀 괜찮은데 전에 보건소 공간도 좁고 주차 공간도 없어서 상당히 추운 요거는 10월이나 요때 11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추운 계절 하다 보니까 춥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하니까 제가 항상 송구스러워서 정말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제도가 되고 나니까 상당히 반응도 없고 시간이 나면 이제 여유 시간에 가서 의료기관에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그래요. 예방접종을 병원에서도 하고 또 일반 의원에서도 이제 하는데 보건의원도 그런 걸 한번 느꼈습니다만 토요일 날 연휴 때 보건소에는 안 하기도 한데 접종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저거는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일반 의원나 또 병원 같은 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그럼 보건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때까지 보건소에 가서 장시간 대기하고 또 독감 예방 접종을 하였는데 일반 병원, 의원 한간 시간대로 택해서 예방 접종을 하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 앞으로도 보건소보다는 의료기관에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할당량을 조금에 늘려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좀 높이도록 그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병원에서 모르고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올 줄 모르고 병원에서 적게 해가지고 후회를 하고 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상당히 접종 병원에 신청량이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825페이지입니다.
예, 의약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구입합니까? 예, 지금은 이제 보건지소 진료소에 신청을 받아서 의약품 구입 시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는 심의위원회는 의사회장, 약사회장도 있고 또 보건진료소 대표도 있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대표 또 저하고 우리 보건행정 담당계장 그다음 담당자 일해서 그렇게 해서 좀 심사를 하고 그 의약품 재고량을 지도 점검을 이제 수시로 실시해서 각 의원별로 이제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각 의원별로 인구 수미 진료 인원 차이로 인해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현재는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지소별 연도별 약품 구입 비용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3년도 약품 구입 비용이 가장 적은 보건지소는 얼마더라? 보건지소가 628만 4천 원이고 이 보건지소는 어디입니까? 그 파악이 안 됐습니까? 남아보건지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남아보건지소. 또 가장 많은 약품 구입 비용을 지출한 보건지소의 규모는 8,938만 2천 원입니다. 그 비용 차이가 한 8,300만 원 정도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예요? 북상보건지소입니다. 북상. 예.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공중보건 의사가 관심이 많아서 환자를 또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처방되고 하는 거는 의사의 고집도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서 하는 데는 많이 하고 또 좀 적게 하는 데도 있고 뭐 그 인구수하고 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남아보건소하고 북상 공중의료원들이 일단 처방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됐단 말이죠. 남한은 이제 업이 가깝기 때문에 북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역으로 주로 보건소 많이 오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보건소를 보내더라도 이렇게 거의 한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 하시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약품 구입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약품 구입비를 비교해 보면 가장 적은 약을 지출한 보건소는 417만 7천 원입니다. 또 가장 많은 약품 구입 비용을 지출한 보건지소의 경우는 한 1억 29만 5천 원으로 그 비용 차이가 한 9,600만 원 이래 차이 납니다. 2014년도에 지출한 보건지소는 417만 7천이 어디죠? 남아입니다. 여기도 남아고 또 1억 이건 어디입니까? 1억 295만 원. 네, 북상입니다. 북상이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 그 차이가 지금 9,611만 8천입니다. 소장님 원인이 뭡니까 이게? 그 택시 타고 뭐 이래도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남한은 실제 이제 업이 가깝고 거리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지도서 이용률이 좀 적고 그래서 북상은 또 거기 또 거창업까지 오기가 힘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환자 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그럼 남아지소의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그때 2014년도에. 그건 현재 자료를 지금 파악. 예, 그러면 네, 그건 특별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2014년도
환자수 남아, 그리고 저 북상의 그 환자수하고 그 진료 금액, 요거 정확히 좀 자료를 데이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2015년도 그 우리 보건지소 약품 구입을 한번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항상 그 행감일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통계, 또 우리 어른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이게 통계가 잘 나와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약품 어디서 구입하냐면은 뭐 보건지소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비고란에다가 딱 이렇게 일하면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장단점, 각 사업별로 이래 장단점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장님 이 행감 자료 이거 날마다 10년, 20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약품 전체 집계 금액의 집계도 안 나와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게 뭐 지소하고 아마 보건소 본소에 그다음에 있을 것이고 그런 거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우리 구분을 해서 알기 쉽게 그렇게 하도록 그래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다른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각 사업의 각 시가별로 잘했으면 잘했다, 또 못했으면 못했다 이런 부분도 이래 해놔야 우리 어머니들이 잘한 건 또 칭찬하고 못한 거는 또 이렇게 하고 또 개선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 이런 부분은 해마다 우리가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인 분석을 해서 예. 이용자 수라든가 또 품목수 또 이런 부분에서 미리 또 전수조사도 해서 적정한 약품이 구입되도록 보건소장님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무 관련 업소 지도 점검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원이 2013년도 약무 관련 업소 감사 계획 수립 시 점검 대상이 한 66개 되죠. 네. 예, 연간 1회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했습니까? 원래는 이제 당초 우리 그 지침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한 37개 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9개 업소에서는 점검 실시 안 했죠? 스물아홉 개에서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2014년, 14년에는 약무하고 이제 마약류 포함해서 예. 담당자가 감염병 관리 업무하고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어서 의약무 업무에 다소 소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좀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그 68개에 대해서 연간 1회 52개를 이렇게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예, 총 2015년도 말입니다. 57개소. 57개소. 예.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2013년도에는 37개소, 2014년도는 52개소, 2015년도는 57개소.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입니다. 소장님 항상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좀 세웠으면 좀 힘드시지만은 이 계획이라고 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약류 그 취급 병원의 지도 점검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규정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지침에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예. 제가 보는 언니 알기로는 1년에 연 1회 한 번 이렇게 지도 점검 실시하기로 이렇게
하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게 지금 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군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군의 예. 계획대로 가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좋습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이 가능한 병원 30개 업소 중 사고 마약류 신고가 7개 병원에 있었습니다. 신고가 있었지만 나머지 공공정형외과 등 23개 병원은 수술 등으로 마약류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 신고가 2년간 한 건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수술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마약류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더라도 이제 소량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유효한 경과 제품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 그 연 1회 지도 점검을 이런 부분을 좀 힘드시지만 좀 해주시고 또 예. 제대로 또 이렇게 또 사용됐는지 이 마약류는 상당히 그 위험한 그입니다. 그래서 또 폐기가 됐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럼 85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건강 검진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번에 이제 지난번이죠. 신문에 한번 봤습니다. 우리 통합 건강 검진 사업이 기관상을 또 받았고 작년에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준 500인 건강 체조를 한번 봤습니다. 올해는 단체 체조를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당초에는 이제 체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중간에 보니까 박람회 장소 큰 메인 부스가 잔디구장에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전문가 의견이 잔디구장에 큰 부스는 안 맞다 해서 뒤로 이제 돌려서 저희들이 다시 그러면 잔디구장 안에서 건강 체조를 해도 되겠다 해서 작년에 한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체조를 이제 우리 건강도시 이제 우리 하는 위원회 나름대로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연구 동아리에 있는 거기는 뭐 체육회에 있는 강사들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고 저희 지역도 있는데 거기서 아마 건강 체조를 하나 개발하자 그 지역에 맞는 예, 예. 그래서 올해는 그걸 개발해서 아마 그렇게 700인을 하든지 뭐 1,400을 하든지 예. 전체가 예. 작년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는데 예, 예. 올해는 전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스포츠 파크장에서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김경애 우리 계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다 체조를 하신다고 그래 한 모습이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운동장이 좁으마 운동장을 넓혀서라도 반드시 이렇게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2014년 전국 성인 남성 흡연율이 43.1%이고 거창군은 남성 흡연율이 41.4%로 전국 평균보다 2% 낮은데 보건소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국가적으로 이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값 인상을 이제 추진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담배값의 경고 사진을 이제 첨부해서 담배 판매를 규제하여 흡연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흡연 예방을 위해서 거리 캠페인, 홍보관 운영, 전문 강사를 활용한 생애 주기별 금연 교육,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금연 클리닉, 보건소 내소가 힘든 흡연자를 위해서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클리닉 등록자에게는 금연 상담, 니코틴 패치 처방, 금연 보조제 제공, 금단 정상 대처법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재훈 소장님, 항상 보건소는 우리 국민의 건강 지수 또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최일선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또 고시하는 거 아시지만은 또 우리 또 업무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철저히 좀 잘 이렇게 관리 감독해서 우리 거창 국민의 건강을 수명을 100세 아니라 200세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예. 예,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다 못한 부분 조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 837쪽의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요. 그 축하금, 임시 축하금이 그 세 번째 칸에 있는데 그 보셨습니까? 예. 예, 그 축하금 그 10만 원씩 나가는 거요. 예, 예. 이게 310건인데 요 해에 그 출생아 수가 요거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안 받아간 거였네요. 아, 요거는 이제 인부 등록. 그거는 이제 고해 출생하면 딱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작년과 올해가 걸쳐가 있는 경우도 걸쳐져 있고, 있으면서 그렇기 생기는 때문에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그거하고는 조금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받아가거나 혹시 그런 누락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어요. 아, 다 그렇게 등록하면 할 수 다 있게. 그거는 뭐 안 준다고 뭐라 하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아, 예. 어떻게 저기 되고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축하금, 임신 축하금 형태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미풍양속 중에는 100일이나 도를 축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관해서도 한번 챙겨보는 방안도 좋을 듯한데요.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이런 좋은 것들이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모범이 될 수 있게 한번 그 부분도 좀 한번 넣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으로 굉장히 또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아니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벌써 금년과 관련해서 뭐 걸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그 관계는 또 저희들하고 관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에요? 예, 예. 사업이 있습니까? 예. 아, 예. 그 양육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네. 거는, 예. 아, 양육 예, 예, 관련해서 아, 예. 예,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어가지고 우리 방금 이제 우리 강철우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854쪽에 거기 우리 지역사회 건강검진 추진과 관련해서요. 그 500인 건강체조를 혹시나 플래시몹으로 제작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 한번 그 전체 하신 과정을 이렇게 요 기법을 활용을 하면 또 영상으로 이렇게 또 해서 보급 사업으로도 네.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공모를 하시면 또 참 우리 거창을 홍보하는 또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게 가능합니다. 한번 예.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금년 클리닉 관련해서요. 거기에 우리 뭐 흡연율이 거창군이 좀 다소 낮기는 하지만 지금 뭐 흡연율을 더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항상 본 의원이 운동 처방을 동시에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봤으면 하는데 운동 프로그램을 좀 넣을 수 있도록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예. 안 나타나서 그럼 예, 좀 예. 넣어가지고 예. 하시고 있는 걸 최대한 좀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영양사하고 같이 거기 연결해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 연결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 통계치상에서 15년도에 956명, 16년도에 3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54%에서 38%로 이렇게 된 거는 전년도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연결되는 연인원인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비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네. 올해는 등록자가 그렇고 작년에는 담배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확 그 올라가 일시적으로 예. 연초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등록자네요. 예. 아, 작년에 담배가 담배세 오르고 인상 나서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 일시적 일월- 효과로요. 예, 연초에 상당히 많이 왔다가 지금 또 다시 뭐 비슷하게 됐습니다. 예, 다시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그죠? 그 산후조리원 관련해 가지고요, 848쪽입니다. 예, 우리 저기 그 적십자병원에서 그 산후조리원 설치를 가열차게 하다가 지금 뭐 모자보건법 그 개정인데 사실은 본의원이 봤을 땐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 다양한 복지 사업들을 자꾸 제동을 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 설치 관련해서 이렇게 오히려 규제를 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 모자보건법 요 시행령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예, 6월 23일인데 벌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네. 시행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우리 거창에 이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제 걸림돌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마냥 이렇게 있을 수만 없잖아요. 경남에는 이렇게 되면 하나도 설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현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좀 그 정부에서 그죠,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죠? 네, 지금도 개정을 해놨는데 다시 또 저희들이 그래야 한다고 해서 금방 또 바꾸기는 그러니까 어렵고 그죠. 정책적으로 이거 뭐 필요하다 해서 또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왜 자꾸 이 규제를 하는 거 하면 중간중간에 지금 그 산후조리원이 생긴 이유가 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조산사 그 자격이 있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제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이제 뭐 발생이 된 건데 잘 했으면 이런 규제를 안 할 텐데 전부 다 감염병이 그 안에서 신생아들 정말 그 감염병 노출되면 큰일 나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젖병소도 옳게 안 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적십자병원 같은 하는데도 지금 와서 규제를 받는 그런 반대급부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에서 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다가 생기는 부작용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잘하고 있는 사업조차 못하게 하는 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 그 장으로서 우리 군수님께도 물론 이제 그 정책적인 건의를 하시겠지만 이거는 중앙과 보다 밀접한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쪽에 직접 이렇게 좀 건의를 좀 해서 어떻게든 그 산후조리원이 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지난 연말에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거창 적십자병원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 상황이 그런 데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마 장관님께서도 이거 한 군데 보고는 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을 바꾸는 데는. 그래서 네. 네. 하여튼 지금 또 새로 뽑힌 국회의원 또께도 한번 좀 전달해 주시고 이번에 그 국회의원 모시고 간담회를 했을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주로 하드웨어만 건의를 했고 이런 소프트웨어 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좀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요직 실정에 맞는 어떤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846쪽에 결핵 환자 관련해서 조금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거기 결핵 환자 중에서 학생 뭐 환자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이?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학생 환자. 거기에
지금 그 자료를 데이터를 안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데이터는 없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학생 환자 좀 파악을 해봐 주시고요. 아울러 이번에 그 언론에서 막 문제가 됐던 그 생리대 그 그러니까 깔창 생리대죠. 그렇게 이제 취약한 그런 경제적으로도 취약하지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주로 보면 우리 거창 이렇게 농촌 지역의 조선 가정의 학생들 또 편부 그런 학생들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구비할 수 위생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좀 잘 안 됐는데 요걸 이 보건소 그 업무를 이걸 교육청하고 좀 협약을 하셔가지고 좀 학생들 좀 파악해서 전액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거창군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학교 관계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할 수는 그래도 없는 이제 상황이에요. 보건 업무 우리 주민들의 보건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시고 네. 생애 주기별로 또 체크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예. 성장기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챙겨가는 그런 보건 당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번 좀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보건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교사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그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이제 보건실에 가서 이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보건교사들은 아이들의 실태를 모릅니다. 그랬을 때 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챙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건강한 삶, 가치 있는 행복 공유를 목표로 새롭게 변화하는 북적대는 보건소 운영, 건강한 삶, 건강한 거창, 감염병 저하로 청정거창 이미지 제고,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헬스로드 구축, 100세 건강, 국민과의 행복한 동행 등 국민들의 건강 정진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철우 의원이 요구하신 2014년도 남아 북상 보건지소 환자 수 및 약품 구입 금액을 6월 20일 월요일 10시까지 본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수고하셨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